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양 소식입니다. 고양 시민들께서 더욱 편하게 고양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양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2년 5월 소식입니다. 활짝 피다. 특집 가정의 달. 부모와 자녀, 소통의 3채널.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의 달 5월이다. 하지만 상당수 가정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족 간의 소통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곤 한다. 그럴 때는 일단 대화부터 시작해보자. 소통의 3채널을 숙지하고 대화에 임한다면 금상첨화다. 글 이명주, 부모교육 전문가. 저서 부모와 아이 중 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한다. 하루 5분 엄마의 말습관 외 다수. KBS 아침마당, EBS 부모 외 다수 출연. 네이버 TV 이명주 TV, 유튜브 이명주 부모교육 TV. 아이의 달라진 눈빛, 태도, 표정.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잔소리에도 못 견뎌 날뛰는 아이와 매일 전쟁터처럼 싸우느라 요즘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박사님 강의 듣고 아이가 성장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아이의 행동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마음 잡고 어른 부모가 되고 싶은데 알았다고 알았어 그만해 하는 아이의 말을 들으면 다시 한없이 무너지네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와 아이 중 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한다 강연을 들은 엄마가 상담글을 보내왔다. 말줄임표 점점점에 들어갈 행간의 사연과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보여 먹먹해졌다. 너무도 사랑하는 내 아이. 잘 키우고 싶은데 아이는 스쿼시볼처럼 튕기다 못해 이리저리 날뛰는 반응을 보이니 부모는 어쩔 줄 모른다. 아이는 마치 이래도 견딜 거야? 하며 부모의 인내를 시험하는 듯하다. 아무리 부모 교육 강의를 듣고 육아서를 읽고 실천하려 한들 속수무책일 때가 많다. 도대체 왜 그럴까? 아이가 잘 되라고 하는 부모 말대로 하면 좋을 텐데 왜 말을 안 들을까? 무탈하게 잘 크던 아이였는데 왜 이리 변했을까? 각 가정마다 아이 잘 키우고 싶은 부모와 스스로 크느라 애쓰는 아이들의 육아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부모는 나 클 땐 안 그랬는데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우리 부모 역시 힘드셨겠다고 생각하면 울컥해진다. 부모 노릇은 세대 불문하고 고단하긴 마찬가지였나 보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런 말씀을 했다. 너 키운 거 책으로 쓰면 몇 권은 된다.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가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학교에 갔다. 아이 화장이 너무 진해서 주의하라고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워킹맘인 엄마는 아이가 등교하는 모습을 못 봤으니 화장하는 줄도 몰랐다고 했다. 선생님 말씀을 듣는 순간 먹고 사느라 아이 제대로 못 챙긴 것 같다. 부끄럽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화도 난다고 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아이에게 어떻게 했을까? 사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복잡해진다. 그 엄마는 솔직하게 접근하기로 하고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고 했다. 땡땡아, 엄마가 오늘 학교에 갔었어. 아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방어적 자세를 취했다고 했다. 당연하다. 인간에게는 자기를 보호하려는 방어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은 분리할 때 회피, 변명, 공격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 아이는 다른 애들도 화장하는데 선생님이 나한테만 뭐라 했다고?
하며 격하게 반응했다. 적반하장식 아이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엄마는 화 대신 다른 선택을 했다. 그동안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공감의 말을 너를 이해해 라는 마음을 담아서 한 것이다. 그랬구나.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 사납게 대들던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네 입장이 되어볼게 라는 태도로 엄마는 왜 그렇게 진하게 화장했는지도 물어봤다. 아이는 펑펑 울면서 얼굴이 까만 게 싫어 라고 했다. 아이는 하얀 얼굴이 로망이었던 것이었다. 그동안 부모에게는 이런 속마음을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혼날까봐, 부모님 속상해 할까봐. 아이는 이후로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짐작한 대로다. 화장은 했지만 진하게가 아니라 옅게 했다. 만약 화장을 왜 귀신같이 허옇게 하냐? 화장한다고 얼굴이 하얗게 되냐? 엄마가 그런 일로 불러다니면 기분이 어떻겠냐? 하는 식으로 말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부모는 아이에게 늘 최선을 다해 아이를 위한 말을 한다. 혹시 옳은 내용을 기분 나쁘게 말했다면 그건 잔소리로 전달될 뿐이다. 소통에는 세 가지 채널이 있다. 내용, 청각, 시각이다. 옳은 내용을 말하는 부모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 그리고 어떤 표정과 목소리로 말하는지. 만약 아이가 알았다고 알았어 그만해 라고 한다면 네가 알아서 하면 잔소리 하라고 해도 안 해 라는 생각이 치밀어도 알았어 그만할게 라고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다. 부모는 아이에게 할 말이 많다. 물론 할 말은 해야 한다. 다만 말을 듣는 청각, 아이 입장이 되어 내용과 표정, 시각, 목소리, 청각을 가다듬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부모의 몫이다. 나머지는 아이에게 맡겨야 한다. 당장은 튕겨나갈 듯 대들고 반항하지만 아이도 이내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린다. 금방 알아듣는 것 같지 않아 화나고 애타지만 아이들은 잘 듣고 있다. 그러니 마음과 표정,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하고 기다려보자. 알아들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이다. 믿는 만큼 잘한다는 말도 믿어야 한다. 아이들도 우리처럼 잘 자라 어른이 될 것이다. 부모가 스스로에게 이런 말로 안심시켜준다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최선을 다했으니 믿고 기다려보자. 부모는 자신의 말을 듣는 아이 입장이 되어 내용과 표정, 목소리를 가다듬어야 한다. 나머지는 아이에게 맡겨야 한다. 활짝 피다. 슬기로운 고향생활 1. 나에게 맞는 복지 더하기 생애 주기별 대표 서비스 누리기. 태어났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릴 수 있는 복지 행정 서비스가 있음에도 내용을 모르거나 때를 놓쳐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시민이 쉽고 편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고양시 생애주기별 대표 서비스를 소개한다. 1. 새로운 삶의 시작, 출산, 유아. 출산지원금 지원. 한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이 순탄치 않지만 출산 이후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그럴 땐 출산지원금을 신청해보자. 대상은 고양시에서 태어난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되어 출생아와 동일 세대에 거주해야 한다.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된다.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문의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 031-8075-3329. 2. 모두가 함께 키우는 아동 가정양육수당. 영아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기저귀, 분유 등 아이를 키우면서 감당할 지출이 만만치 않지만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다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해보자. 선정되면 매월 25일경 부모 통장으로 입금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양육수당이 지급되기로 결정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연도 2월까지 지급된다.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고양시 콜센터 031-909-9000 3. 꿈과 희망 지킴이 청소년 신입생 교복 지원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자녀가 한 단계 성장했다는 기쁨도 잠시 들어가는 목돈이 늘어 걱정이 하나씩 늘어만 간다. 그중 하나가 교복 비용이다. 하지만 신입생 교복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입학 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입학생이라면 현물로 지원하고 대한교육기관 학생들에게는 30만 원 이내 현금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학증명서, 교복 구매 영수증, 학교 규정,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평생교육과 교육협력팀 031-8075-2273 4. 활짝 열린 일자리 청장년 고양 맞춤형 일자리 학교 고양시에는 직무 역량 강화로 취창업을 지원하는 고양 맞춤형 일자리 학교가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즉각 투입이 가능한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준비생은 맞춤형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쌓을 수 있다. 양성 과정은 클라우드 컴퓨팅 교육, 스마트 인쇄 기능 기술직 현장 실무, 건축 전문 기능사, 호텔 객실 코디네이터, 고양시 이중 언어 교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인성교육 강사로 나뉜다. 이 중 스마트 인쇄 기능 기술직 현장 실무 과정은 5월 중 신청을 받으며 고양시 거주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정책팀 031-8075-3705 5. 든든한 생활 안정망 어르신 치매 조기 검진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심각한 사회적 난제 중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치매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하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대상자와 보호자 모두를 위해 치매 조기 검진은 더욱 중요하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치매 조기 검진비를 연중 무료로 연일에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 조기 검진을 받기 위해선 신분증을 지참하여 업무 협약을 맺은 동네 의원으로 방문하면 된다. 문의 덕양구 보건소 031-8075-4800 일산동구 보건소 031-8075-4850 일산서구 보건소 031-8075-4871 활짝 피다 지방선거 Q&A 6월 1일 한 표에 담긴 미래 바로 알고 투표하기 한눈에 보는 선거 정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4년마다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선거다.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본다. Q1.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는 언제 하나요?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18세 이상의 국민은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2.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왜 투표용지가 7장인가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2. 교육감 3. 기초단체장, 자치구, 시, 군의장 4. 지역구 광역의원 5. 비례대표 광역의원 6. 지역구 기초의원 7.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습니다. 이렇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총 7장이며 투표용지의 색깔도 다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습니다. Q3.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인정됩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2022년 5월 10일 현재 출입국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가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이 있습니다. 단,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외국인은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하고 있다면 응답해도 되나요? 꼭 응해야 할 의무는 없기에 투표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 신문사 등에서는 투표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출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구조사의 결과는 투표 마감 시간까지 공개할 수 없습니다. Q5. 선거 정보가 더 궁금한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SNS,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선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 후보자 정책, 공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 공약마당 policy.nec.go.kr과 후보자 정보, 투개표 결과를 제공하는 선거 통계 시스템 info.nec.go.kr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꽃 피다. 길 따라 이야기 따라. 천년 고차를 거닐며 몸과 마음에 쉼표를 찍다. 고향 흥국사. 계절의 여왕 5월이 오면 자연의 숨결을 더 가까이에서 누리고 싶다. 노고산, 한미산 자락에 소담하게 자리한 고향 흥국사는 천년 세월을 품은 유서 깊은 고찰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물론 역사 문화까지 살아 숨쉬는 고즈넉한 사찰 주변을 따라 몸과 마음에 쉼표를 찍어본다. 주소 고양시 덕양구 흥국사길 82. 산속에서 산을 보다. 해마다 5월이면 자연의 푸른빛이 산세를 뒤덮는다. 산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직접 산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볼 수도 있지만 산 한가운데서 병풍 두르듯 눈앞에 펼쳐진 산세를 마주볼 수도 있다. 북한산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흥국사는 이 즈음 들으면 딱 좋을 역사문화 공간이다. 굽이굽이 산골짜기 따라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사찰에 닿을 수 있어 홀로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들은 물론 가족 단위로 찾아도 좋은 곳이다. 고향 흥국사의 유래. 고향 흥국사의 유래는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 문무왕 원년인 서기 661년 당대 최고의 고승으로 꼽혔던 원효대사가 북한산 원효암에서 수행하다 북서쪽에서 일어나는 상서로운 기운을 찾아 다다른 자리가 현재 흥국사가 있는 곳으로 전해진다. 당시 원효대사는 상서로운 빛이 일어난 곳이라 앞으로 많은 성인이 배출될 것이라고 말하며 흥국사를 창건했다. 당시 원효대사가 처음 붙인 이름은 흥성암이었으나 이후 1770년 조선 영조대왕이 이곳에서 하룻밤을 머문 후 나라를 흥하게 하는 절이라는 뜻을 지닌 흥국사로 개명했다. 자연 한가운데 역사와 문화를 두루 살피며 오랜 역사를 지닌 사찰인 만큼 흥국사에는 관심 있게 살펴볼 문화재들이 여러 있다. 경기문화재자료 제57호인 약사전은 흥국사의 주 불전으로 영조대왕이 직접 쓴 약사전 편액이 걸렸다. 이곳에는 1792년 제작한 양사전 후불탱화, 영산회산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296호가 봉안되어 있다. 미타전에는 1758년 조성한 목조 아미타 열애 자상이 있다. 흥국사에서 제일 오래된 불화로 꼽히는 극락구품도 역시 흥국사에 있는 주요 문화재 중 하나다. 나한전에는 1902년 제작한 대형 불화인 괴불이 모셔져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 등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일반에 공개된다. 명상하듯 쉬어가는 곳. 일주문을 지나 흥국사에 들어서면 둘레 명산길을 따라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통나무 휴식터에서 노고산 정상까지 오르는 3시간 코스도 있지만 10분에서 25분이면 둘러볼 수 있는 코스도 여럿이다. 울퉁불퉁 조신조심길, 살금살금 애벌레길, 오르내리는 두레밭길 등 흥미로운 이름이 붙은 작은 둘레길이 발걸음을 인도한다. 산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도 금세 발을 닿는 북한산 제1전망대에 서면 아름다운 북한산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흥국사에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등, 연꽃 만들기 같은 사찰 문화를 체험하거나 하루 이틀 사찰에서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흥국사 템플스테이 담당 대승 스님은 다른 사찰 템플스테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전통 과자 만들기와 표고버섯 따기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산에서 머물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다. 인포박스 흥국사 둘레 영산길 코스 1. 흥국사 명상쉼터 울퉁불퉁 조신조심길 제1코스 살금살금 애벌레길 통나무 휴식터 2. 흥국사 통나무 휴식터 제1코스 노고산 정상 3. 흥국사 명상쉼터 울퉁불퉁 조신조심길 제2코스 비움의 길 한조각 하늘 관측소. 생활이 꽃피다. 문의 마당. 복자에게를 읽고. 글 오창섭. 일산 동구 백석동. 소설 복자에게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고고리 섬은 제주에 실제하는 어떤 섬을 떠오르게 한다. 나에게는 그 실제하는 섬에서 나고 자란 한 친구가 있다. 언젠가 그 섬에 가본 적이 있는데 빠른 걸음으로 2시간 남짓을 다니면 섬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섬의 아름다움과 별개로 한동안의 뜀박질로 세상의 끝인 것 같은 바다와 마주하게 되는 작은 섬에서 그 친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유년 시절을 견뎠을까 싶은 마음에 좀 먹먹해지다가 느닷없이 콧날이 시큰해졌던 기억이 난다. 그런 날들이 있다. 끝내 화해하지 못한 사건이나 사람들과 함께였던 시간. 그게 더욱이 유년 시절의 일이었다면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들. 작가의 말대로 그런데도 절대 미워하지 않을 날들이 있다. 어린 시절에 누군가에게 버려진 기억은 특히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된다. 복자에게의 주인공 이영초롱은 부모의 경제적 파산으로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제주의 고모에게 맡겨진다.
그런 버려짐의 상처를 가진 영초롱이는 누군가를 믿을 마음의 힘이 없었다. 반면 복자는 기르는 강아지 얼굴에 눈썹을 그려주는 아이다. 누군가 강아지 얼굴에 눈썹을 그린다는 건 강아지에게 사람을 대하듯 특별히 마음을 쏟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일 게다. 그래서 13살의 영초롱이는 어떻게 해서든 복자가 자기를 친하게 지낼 만한 존재로 여겨주기를 바라며 가까이 지낸다. 하지만 사소할 수도 있는 어떤 사건으로 둘은 멀어지고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헤어진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나 두 사람은 각자 인생이 조금씩 훼손된 채로 제주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소설에서 제주라는 공간은 어른이 된 주인공이 앞서 말한 그런 날들과 재회하게 되는 기억의 장소다. 서울에서 제주로의 공간 이동은 가장 힘들었던 유년 시절로의 회귀를 의미하며 이제는 어른의 눈으로 그때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현재의 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각성의 장소일지도 모른다. 어른의 시각에서 반성을 통한 각성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의 그날들을 인정하고 용인하는 마음.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내 마음 정도는 헤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주는 그 시절에 대한 미안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치유의 장소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 밀쳐진 상처로 다른 이를 믿을 힘이 없게 됐고, 그래서 관계에 실패했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모든 걸 용인해주는 마음에서 진정한 어른 되기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책을 덮고 한동안 소설의 여운을 느끼고 있다 보면 결국 화해하지 못했던 내 어린 시절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보고 싶다. 붙이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때 미안하다, 용기 있게 먼저 말하지 못했노라고. 복자에게. 저자 김금희. 출판 문학동네.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2년 5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은 고양시청 낭독 동아리 회원들이며 제작은 낭독마을 책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